어, 들어오는 학생들은 계속 들어오고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이게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교수가 생각할 때 아, 이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지금 카톡에서 학생들과 1차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해의 폭이 좀 더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맞을까요? 지금 이제 들어온 학생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첫 번째 스텝에서 이제 3단 논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설명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논리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논리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상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전달하는 능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당하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물론 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지만 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쟤는 참 발표하는 것이 준비가 잘 돼 있고 단계별로 잘 진행이 되면서 기승전결이 잘 이어져.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고 그것이 충분히 동감을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논리의 방법이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정형적인 3단 논법의 기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3단 논리 형식의 어떤 주장은 논리라기보다는 상대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A는 B, A는 C다. 그리고 그런데 나는 A는 B고 근데 내게 있어서는 A는 C다.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논리적인 어떤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어. 또는 나는 그런 너의 그 경험에 대해서 흥미로워. 그리고 너가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런지 나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겠어. 이것이 저는 어떤 20세기의 논리적 사고와 함께 21세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기업에 있을 때 많이 하고 뭐 지금도 정부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래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어떤 느낌은 판단자에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 학기에 2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는 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다소 주관적인 전달법이고요. 그리고 기말에서 내가 왜 이 폰을 샀는지는 정형적인 기업에서 또는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 분석을 통해 어떤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이 2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한테 동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3단 논법의 형식을 빌어서 최소한의 논리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경은 설명을 했고요. 3단 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입니다. 인간은 죽는다. 이거는 진리죠. 절대 진리.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 상식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런 3단계 논법입니다. 대전제를 놓고 진리. 우리가 모두 다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것 또는 진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 2가지를 연결해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이런 3단 논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그 이상엽이라는 화가가, 그 사진 작가가 그 강화도에 가서 사진 찍은 것들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강화도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개성 한상에 가깝고 중요성을 인정받은 지역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강화도는 가깝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장소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병사와 현재의 처병의 입장에서는 강화도는 우리가 이제 철책선이 있는 최전선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강화도 포격 사건을 아시죠? 30km 앞에 북한 땅이 보이는 지역이라고 그러고, 수용을 해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병에게 있어서는 최전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병의 입장에서 초병, 그러니까 병사가 거기 군복무를 하면서 보초를 쓰는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한 것과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강화도에 대한 어떤 상식, 이해,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병사의 경험, 그러니까 밤늦게 멀리 북한 땅이 바라다 보이고 항상 긴장감이 존재하는 이 어떤 초소에서 총을 들고 서 있는 자신의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 그의 친구나 그의 가족은 충분히 이것을 동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유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내용이 있다면 더욱더 특별한 게 보일 수 있겠죠.
독창성이 있어 보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독창적인 경험, 자신만이 자기에게 지금 좋은 경험 또는 자기의 성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었던 경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만들다가 보면 우리가 몇 개의 키워드를 발전시켜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트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강화는 가깝다. 그리고 중요한데 거기에 초병을 봤어요. 그리고 초병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초병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변방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오빠거나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생각했던 것은 강화도의 초병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전선이었다. 이런 걸 돌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스토리 트리, 그러니까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의 경험을 상대한테 전달해서 그에게 그 동감을 얻어내는 것인데요. 계단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계단은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는 그 높낮이가 있는 공간을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도구죠. 하지만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있었다. 왜? 그렇다면 난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노는 게 일이었죠. 놀다가 이제 밤이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엄마가 찾고 그러니까 계단에 올라와서 친구들과 들어가기 싫은데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이면서 즐거웠던 그 추억을 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도 이 계단이 우리에게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발전되면 만약에 제가 아파트 회사에서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만약에 10동짜리를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특히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노인들 독거 노인이라든가 뭐 부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겐 어떤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육아를 하면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단에 좀 더 넓은 면적을 만들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안전성을 보완해서 그것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어떤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대중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별 모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레길에 가면 이것을 참 굉장히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매우 재밌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제주도의 둘레길이 굉장히 많죠. 동네에 있는 둘레길이나 근데 그 길을 이제 걷다 보면 A라는 곳에서 B로 이동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일 때 사람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교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의 발을 보거나 뒷사람이 따라오는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한 방향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동일화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둘레길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1단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페이지를 풀페이퍼로 만드시고요. 전체 한 10페이지 정도로 작성하고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을 매우 하는데
주의하는데 저는 양쪽 채우기와 한쪽 정렬, 좌측 정렬을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이 중간 정렬은, 가운데 정렬은 뭐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 거에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문단은 길게 쓰지 말고 한 줄씩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별로. 그리고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들으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잘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그렇고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평가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고지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요. 보이시죠? 여러분은 총 지금 디자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디자인 보고서 하나, 그리고 중간 발표, 기말 발표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를 하고요. 출석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이제 중간 발표 때 이것이 제가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은 보고서의 완성도 50% 그리고 학생이 얼마나 이 발표를 할 때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교수나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50%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0점, 20점 만점으로 해서 40점입니다. 기말고사 때도 똑같이 20점, 20점, 40점, 80점이죠. 그리고 출석 점수가 있습니다. 출석 점수. 요거는 그냥 뭐 컴퓨터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받았는데 그 중에서 뭐 특별히 잘 된 거나 너무 성의 없이 한 거나 했을 때 플러스 1점 또는 마이너스 1점을 줍니다. 근데 1점이 꽤 큽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요. 근데 제가 2단계로 진행한다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 5분 동안 스피치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이 한 중간 정도 발표할 때까지 듣고 이 학생에 대해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평가한 게 보고서 완성도 16점, 발표자의 이해도가 한 1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났을 때 제가 이 점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학생은 보고서가 더 끝까지 진행했을 때 좀 더 완성도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플러스를 하는 거고 이 학생은 역시 발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점수를 16점이라고 하면 플러스 1점을 해서 17점 그리고 마이너스 1점을 통해서 13점 그래서 이 학생이 중간평가 때 받는 점수는 30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똑같이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은 19점, 19점을 받았네요. 그리고 디자인이란 보고서가 잘 돼서 1점 하면 이 점수 평가점이 69점에 이 학생의 출석 점수가 19.3이면 88.3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요 점수만 최종 요 점수를 쭉 이렇게 등수로 솔팅을 합니다. 30명이면 점수를 쭉 솔팅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명까지 A를 줄 수 있으면 7명을 A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명까지 예를 들어서 20명까지 B를 줄 수 있으면 B를 주고 나머지 학생은 C나 또 다른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수대로 평가를 하고요. 최대한 학교에서 줄 수 있는 범주를 최대한 줍니다. 그리고 저는 뭐 A- 같은 거 주지 않고 그냥 A+, B+, C+를 줍니다. 물론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C나 D나 F를 줍니다. F는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뭐 출석 F는 기본이고요. 4번 빠지면 출석 F, 이건 학교에서 자동으로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출석을 항상 체크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발표를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점수 나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2번 다 너무
뭐 10점 이하로 받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보고 발표는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2번 다 진행했다 그러면 교수가 F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목길이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 제가 저번 학기에 들었던 것 중에 재밌게 본 내용입니다. 나에게 골목길이란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장소에 대해서 당신만이 학생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가치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이 학생은 나에게 골목길이라는 내용을 택했는데 골목길은 뭐 우리가 흔히 일상 주변에서 경험하는 공간이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학생의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글만 가지고 하지 않죠. 읽지는 않아요. 그 광고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15초 동안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효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어떤 장소를 택해서 어떤 거기에서의 어떤 콘티를 짤 때 그 시츄에이션을 생각을 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골목길은 뭐뭐다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에 대한 또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이미지에 영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제가 볼 때 3개나 4개 이상의 그 자기가 전개하고자 하는 스토리에 따른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의 느낌이 어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분위기와 맞춰서 잘 찾으시고요. 그리고 글도 그 그림과 그 여러분이 지금 컨펌한 3단계 내용은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글이나 느낌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죠. 그 말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선정과 옆에 쓰는 글 그리고 페이지의 구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페이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1단계에서 저랑 3단 홍보 형식의 내용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이 한 4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우선 요 모티베이션 컷 핵심 사진을 3-4컷 넣은 상태 내에서 여러분이 썼던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3-4페이지에 배치를 합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2페이지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3-4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야라는 걸 2단계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태가 거의 70~80%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오케이 나면 풀페이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